유산 상속, 가족을 갈라놓다. 한국 중산층에 숨겨진 비극.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김영수 씨, 올해 80세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죠. 30년 넘게 중견기업에서 일하시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 예금 3억 원 정도 모으셨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입니다. 자녀는 둘, 아들 하나, 딸 하나. 두 자녀 모두 대학 나와서 괜찮은 회사 다니고 결혼해서 손주들도 낳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행복했습니다. 내 평생 이만하면 잘 살았지 생각하셨죠. 그런데 작년 설날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김영수 씨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야들아, 나도 이제 나이가 80이나 되었으니 재산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 순간부터 30년 넘게 화목했던 이 가족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장남인 제가 집을 받아야죠 라고 했고, 딸은 오빠,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예요? 균등 상속이 법이에요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아버님,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사위는 사위대로 장인어른, 저희 애들 교육비도 생각해 주셔야죠 합니다. 설날 저녁 그 집 거실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에서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상속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을 겪는 가정이 전체의 67%가 넘습니다. 그중 20%는 법정 소송까지 갑니다. 형제자매가 법정에서 만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갈등의 90%가 중산층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재벌도 아니고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가정에 똑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달락 왜 중산층에서 상속 갈등이 더 심할까? 자, 그럼 왜 중산층에서 이런 갈등이 더 심하게 일어날까요? 재벌 집안 이야기는 뉴스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수천억, 수조 원 놓고 싸우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그래 생각하시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박씨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아파트 한 채 시세 7억, 예금 2억, 총 9억 원 정도였습니다. 상속인은 아들, 딸 둘. 법대로 나누면 각각 4억 5천씩 받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병원비 3년 동안 내가 다 댔어. 그때 2천만 원 넘게 들어갔어. 이건 내 목 떼서 빼야 되는 거 아냐? 딸은 반박합니다. 오빠는 명절 때마다 용돈 받아갔잖아. 나는 시집간 딸이라고 단 한 푼도 안 받았어. 그것도 다 계산해야지. 며느리가 끼어듭니다. 시아버님 돌아가시기 전 5년 동안 우리가 모시고 살았어요. 그 고생은 돈으로 환산 안 되나요? 사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 와이프가 친정 부모님 간병하느라 회사도 그만뒀는데 그 손실은요? 보세요. 9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고생했는가, 누가 더 효도했는가, 누가 더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재벌 집안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다 처리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팀이 있어서 법대로, 계약대로 딱딱 처리됩니다. 감정 개입할 여지가 적습니다. 하지만 중산층은 다릅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았습니다. 누가 밥 몇 그릇 더 먹었는지, 누가 용돈 얼마 받았는지, 누가 결혼식 때 얼마 받았는지 다 기억합니다. 그 모든 감정과 기억이 상속이라는 순간에 폭발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조사 결과를 보면
상속 분쟁의 85%가 상속 금액보다 감정적 불공평함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왜 형만 집을 받아? 왜 오빠는 대학원까지 보내주고 나는 전문대야? 왜 우리 집은 전세인데 오빠 집은 아파트 사줬어? 이런 오래된 감정들이 유산 상속이라는 계기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중산층 유산은 나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현금 10억 있으면 쉽습니다. 반으로 나누면 되니까요. 그런데 아파트 한 채는 반으로 자를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집을 받고 누군가는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집을 받는 사람은 난 집만 받았어. 현금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돈을 받는 사람은 집값이 계속 오르잖아. 나만 손해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둘 다 불만입니다. 이게 한국 중산층 상속의 현실입니다. 3단락 장남 특권, 아직도 유효한가?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장남 상속입니다. 법으로는 균등 상속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똑같이 나눠 갖게 되어 있습니다. 1991년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벌써 30년이 넘었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통계를 보면 아직도 한국 가정의 43%가 장남에게 더 많은 유산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부모 세대에서는 이 비율이 60%를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남이 제사를 지내야지. 아들이 대를 이어야지. 장남이 집안을 책임져야지. 이런 전통적 사고방식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젊은 세대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최 씨 78세, 아들 최진우 52세, 딸 최민정 49세 남매입니다. 아버지는 아파트 한 채 8억, 예금 2억, 총 10억 상당의 재산을 갖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아파트는 아들한테 주고 딸은 현금 2억 받으면 되겠지. 아들이 제사도 지내고 집안 대표니까. 그런데 딸 최민정 씨가 반발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아버지 딸이에요. 왜 오빠만 8억이고 저는 2억이에요? 법으로도 5억씩 나누게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는 당황하셨습니다. 민정아, 넌 시집 갔잖니? 그리고 오빠가 제사 지낼 건데. 아버지,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제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요즘은 제사도 돌아가면서 지내잖아요. 이 말에 아들 최진우 씨가 끼어듭니다. 야, 최민정. 내가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투야? 그리고 그동안 내가 명절 때마다 집에 와서 부모님 모신 거 생각 안 해? 오빠야말로. 오빠는 집에서 밥 먹고 자고 갔잖아. 나는 멀리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차비, 선물값 다 들어갔어. 며느리가 한마디 합니다. 동서, 근데 우리가 시부모님 모시고 산 거는 생각 안 하세요? 요양원 안 보내고 우리가 모셨잖아요. 사위도 가세합니다. 처남, 그럼 우리 와이프가 친정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한 건 뭐예요? 회사 승진도 포기했어요. 친정 때문에. 결국 이 가족은 법정까지 갔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양쪽 합쳐서 3천만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 넘게 재판하다가 결국 법대로 5억씩 나눴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는 해결됐을지 몰라도 가족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지금도 남매는 서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따로 갑니다. 손주들끼리도 못 만나게 합니다. 78세 아버지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아들도 딸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돈은 나눴지만 가족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장남이 더 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모두가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충돌하는 순간 가족은 무너집니다. 4달랑 며느리 vs 사위, 보이지 않는 전쟁. 자,
이제 더 민감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속 갈등에서 가장 큰 변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며느리와 사위입니다. 이건 원래 우리 가족 문제인데 배우자들이 끼어들면서 더 복잡해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시아버지나 장인어른의 유산은 결국 며느리나 사위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파트 한 채를 받으면 전세 걱정이 없어집니다. 현금 몇 억을 받으면 아이들 교육비 걱정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가 더 많이 받으면 당연히 불만이 생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이씨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긴 재산은 아파트 2채각 6억, 총 12억과 예금 3억, 총 15억 원입니다. 상속인은 아들 이준호 50세, 딸 이수진 47세입니다. 법대로라면 각각 7억 5천만 원씩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들 이준호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버님, 저희가 시부모님 10년 모셨잖아요. 병원 모시고 간병하고 식사 챙기고. 제가 회사도 그만뒀어요.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월급으로 따지면 몇 억이에요? 며느리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명절 때마다 제사 음식 준비하고 친척들 접대하고 동서는 명절 때 한 번씩 얼굴 비추면 끝이었잖아요. 저는 365일 일했어요. 여기서 딸 이수진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가 반박합니다. 형님 댁 말씀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도 억울한 게 있어요.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전에 입원하셨을 때 간병인 비용만 월 500만 원씩 1년 넘게 저희가 댔어요. 그거 총 6천만 원 넘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사위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친정 왕래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까지 왔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고요. 이런 정신적 피해는 계산 안 하나요? 며느리가 다시 받아칩니다. 그건 자기 마누라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남편 부모님 모시느라 친정도 제대로 못 갔어요. 우리 친정 엄마 돌아가실 때도 못 가봤어요. 보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각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더 희생했다. 우리가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배우자들이 개입하면서 원래 형제자매였던 사람들이 중립을 지키기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아들 이준호는 원래 법대로 절반씩 나누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계속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시동생네는 뭘 했는데 하면서 귀에 대고 속삭이니까 점점 마음이 흔들립니다. 딸 이수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형님네가 부모님 모셨다고 더 받겠다는 건 말이 안 돼. 우리도 간병비 많이 들어갔어 하니까 점점 오빠에게 적대적이 됩니다. 결국 남매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며느리와 사위가 대리전을 펼치는 겁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통계를 보면 상속 분쟁 중 63%에서 배우자의 개입이 갈등을 심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며느리와 사위가 상속에 의견을 내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그들도 가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희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고생은 안 보이고 내 고생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복잡하고 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오단락 생전증여 vs 사후 상속. 무엇이 현명한가? 자, 그럼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생전증여를 생각하십니다. 살아있을 때 미리 나눠주면 되지 않냐는 거죠. 맞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함정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보시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 씨, 76세입니다.
재산은 아파트 한 채 5억, 예금 2억, 총 7억 정도입니다. 김 씨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애들이 싸우는 거 보기 싫어. 살아있을 때 정리하자. 그래서 아들한테는 아파트를, 딸한테는 현금 2억을 주셨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데 5년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값이 8억으로 올랐습니다. 아들이 받은 건 8억짜리가 됐고 딸이 받은 2억은 그대로 2억입니다. 딸이 전화했습니다. 아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오빠는 8억짜리 받았는데 나는 2억이에요. 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때 똑같이 나눴잖아. 아빠, 부동산은 오르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주세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김 씨가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요양병원에 가야 할 상황입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병원비가 좀 필요한데.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 지금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빠듯해요. 제 돈 하나도 없어요.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딸도 말합니다. 아빠, 저 그 2억으로 전세 넣었어요. 빼면 우리 갈 데 없어요. 김 씨는 결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재산을 다 줘버렸으니 서류상으로는 재산이 없는 겁니다. 이게 생전증여의 함정입니다. 첫째, 재산 가치 변동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오르고 현금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공평하게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불공평해집니다. 둘째, 본인의 노후 자금이 없어집니다.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면 정작 본인이 아플 때 쓸 돈이 없습니다. 셋째, 자녀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받을 때는 감사하다가도 받고 나면 부모를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후상속은 어떨까요? 사후상속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본인이 죽을 때까지 재산을 지키고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본인이 죽고 나면 자녀들이 어떻게 나눌지 모릅니다. 법정 분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유언장입니다. 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장을 작성해서 명확하게 누구한테 뭘 준다고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아들 최진우에게 아파트를 준다. 이유는 제사를 지내야 하므로. 이렇게만 쓰면 딸이 반발합니다. 대신 이렇게 써야 합니다. 아들 최진우에게 아파트 시세 8억을 준다. 이유는 10년간 부모를 모시고 간병한 공로를 인정한다. 딸 최민정에게는 예금 3억과 주식 2억, 총 5억을 준다. 금액 차이가 있으나 아들은 부모 봉양 의무를 지속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유를 적으면 자녀들이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셨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6달락 돈보다 무서운 것, 감정의 골.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눈치채셨나요? 상속 갈등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느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총 10억을 남겼습니다. 아들, 딸 둘이서 5억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법대로 공평하게. 그런데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돈은 필요 없어. 그냥 아버지 유품 중에 시계 하나만 갖고 싶어. 아버지가 항상 차고 다니시던 그 시계.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시계? 그건 아들인 나한테 주신 거야. 너는 돈 5억 받잖아. 그걸로 시계 100개도 살 수 있어. 딸이 울었습니다. 오빠는 몰라.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 손잡고 시계 보는 거 좋아했어. 그 추억이 좋았어. 돈이 문제가 아니야. 결국 이 남매는 시계 하나 때문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몇십만 원짜리 시계입니다.
5억을 받을 사람이 시계 하나 때문에 오빠와 연을 끄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상속은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았는가의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오빠만 사랑했어. 어머니는 언니한테만 관심이 있었어. 이런 오래된 감정들이 상속이라는 계기로 폭발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형제가 셋입니다. 장남, 차남, 막내딸. 아버지가 10억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법대로라면 3억 3천씩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남에게 5억, 차남에게 3억, 막내딸에게 2억을 준다. 막내딸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나만 2억이에요? 나는 딸이라서요. 나도 아버지 딸인데. 사실 아버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남은 빚이 많았고, 차남은 아이가 셋이었고, 막내딸은 남편이 잘 벌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필요한 사람한테 더 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 딸이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이 가족은 명절에 모이지 않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평한 분배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없는 분배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지만 자식이 정작 원하는 건 나도 사랑받았다는 확인입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쓸 때는 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째야, 너한테 집을 주는 건 너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야. 내가 부모를 모셨고 앞으로도 모실 의무가 있기 때문이야. 둘째야, 너한테 돈을 더 주는 건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아빠가 알고 있기 때문이야.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 막내야, 너한테 적게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너는 이미 잘 살고 있어.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덜 사랑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 한마디가 수억 원보다 중요합니다. 7단락 법정까지 간 가족들, 그 후 이야기. 자, 이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속 문제로 법정까지 간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법원 통계를 보면 상속 분쟁 소송은 평균 2년 6개월이 걸립니다. 길게는 5년 넘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양쪽 합쳐서 평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입니다. 소송 금액이 크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10억을 놓고 싸우다가 변호사 비용으로 5천만 원씩 쓰면 실제로 받는 건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게다가 소송 기간 동안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분 이야기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 씨, 58세 남성입니다. 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누나와 유산 분쟁에 들어갔습니다. 총 유산 7억,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이었습니다. 누나는 내가 10년간 부모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 씨는 법대로 절반씩 나누자고 했습니다. 결국 법정으로 갔습니다. 3년간의 소송 끝에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눈다. 단 간병 기여분을 인정하여 누나에게 3천만 원 추가 지급. 결과적으로 누나는 3억 8천, 정 씨는 3억 2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받았는데 제가 잃은 게 너무 많아요. 무엇을 잃었을까요? 첫째, 가족을 잃었습니다. 누나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안 만납니다. 조카들도 못 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자주 만나던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남남입니다. 둘째, 건강을 잃었습니다. 소송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소송 생각에 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도 누락됐습니다. 셋째, 돈도 손해봤습니다. 변호사 비용 2천만 원 소송 준비하느라 회사 결근하고 월급 깎인 거, 승진 누락으로 못 받은 급여. 계산해보니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3억 2천을 받았지만 실제로 손에 쥔 건 2억 7천이었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누나 말대로 4억 6천 주고 저는 2억 4천 받을 걸 그랬어요. 그랬으면 가족은 지켰을 텐데. 돈을 얻었지만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더 슬픈 건 이런 가족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구 결과를 보면 상속소송을 한 가족 중 83%가 소송 후 가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67%가 차라리 소송하지 말 걸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속소송은 승자가 없습니다. 돈을 얻어도 가족을 잃으면 패배입니다. 팔달락 갈등을 피하는 실질적인 방법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상속 갈등을 피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가 살아계실 때 대화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직접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아빠가 이제 나이도 많으니까 재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 너희들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진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수진아, 너는? 자녀들이 각자 생각을 말하면 부모가 중재합니다. 그래, 진우가 우리 모신 건 맞아. 그런데 수진이도 멀리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부모가 살아있을 때 조정하면 자녀들이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누가 중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형제끼리 싸우다가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집니다. 둘째, 유언장을 꼭 작성하세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유언장 작성 방법은 3가지입니다. 자필 유언장 본인이 직접 전체 내용을 손으로 쓰고 날짜 쓰고 서명하고 도장 찍는 겁니다. 비용은 안 들지만 법적 요건을 정확히 갖춰야 합니다. 공증, 유언장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겁니다. 비용은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들지만 법적 효력이 확실합니다. 녹음 유언장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녹음하고 증인 앞에서 재생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공증 유언장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에는 꼭 이유를 적으세요. 왜 이 사람한테 이걸 주는지 설명하는 겁니다. 셋째, 생전 증여를 할 거라면 신중하게 하세요. 생전 증여는 좋은 방법이지만 함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생전 증여를 하신다면 이렇게 하세요. 본인 노후 자금은 꼭 남기세요. 최소한 5년에서 10년간 생활할 수 있는 돈은 본인이 갖고 계세요.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이 돈은 증여다, 빌려주는 게 아니다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다른 자녀에게도 알리세요. 몰래 한 명한테만 주면 나중에 다른 자녀가 알았을 때 배신감을 느낍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나 세무사, 재무설계사 같은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우리 집 재산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는 법적으로, 세금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나중에 소송하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다섯째, 자녀 교육을 하세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녀 교육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제는 평생 함께하는 가족이다. 돈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다를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형제끼리 화목하게 지내도록 만들어주세요. 명절 때 모이면 형제끼리 싸우게 하지 마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셔도 형제끼리 우리는 가족이니까 잘 해결하자는 마음이 생깁니다. 구달락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느냐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상속 상담을 해오면서 수백 가정을 봤습니다. 돈을 더 받으려고 법정까지 갔던 사람들, 지금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후회합니다. 차라리 조금 덜 받고 가족이랑 화목하게 지낼 걸. 반대로 조금 덜 받았지만 형제랑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돈은 언젠가 다 씁니다. 하지만 가족은 평생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가 전부입니다. 친구도 중요하지만 힘들 때 진짜 의지할 수 있는 건 형제입니다. 그 형제를 돈 몇 억 때문에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만약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당장 대화를 시작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재산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가 나중에 가족을 지킵니다. 만약 형제 중 누군가가 더 많이 받았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억 더 받으려고 형제랑 평생 연 끊을 가치가 있나? 아마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자녀들이 돈을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게 사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형제가 모여서 아버지 생각나네, 어머니 보고 싶다 하면서 함께 추억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님이 진짜 원하시는 유산입니다. 10달러 클로징 마이너스 진짜 유산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영상 어떠셨나요? 상속 이야기, 무겁고 어려운 주제였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1. 상속 갈등은 돈 문제가 아니라 감정 문제입니다. 누가 더 사랑받았나, 누가 더 인정받았나가 핵심입니다. 2. 부모가 살아계실 때 대화하고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조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3. 법정 소송은 승자가 없습니다. 돈을 얻어도 가족을 잃으면 패배입니다. 4.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화목한 가족입니다. 부모님이 물려주고 싶은 건 재산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형제는 부모님이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아파트도 예금도 주식도 다 언젠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형제는 평생 함께합니다. 돈 때문에 그 소중한 유산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우리 집은 이렇게 해결했어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 알고 계시면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